저는 델피스 조금 휘황찬란한 그림들을 많이 사진들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식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성경에 보면은 그 가나안 땅 정탐할 때 포도송이 달린 가지를 두 사람이 뜯겨서 메고 왔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콩 하나가 크기가 한 8cm 정도 되는 구멍난 콩 하나가 그런 콩이 실제로 있습니다. 있고 이게 아카시아인데요. 아카시아가 이 정도 큽니다. 실제 우리나라에 있는 아카시아와 똑같은 나무인데 종은 좀 다릅니다. 속은 똑같은데 그렇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게 우리 이게 도깨비 발톱인가 뭐 하는 걸로 알려진 거잖아요. 이게 지금 이게 쥐꼬리 망초라는 그 씨입니다. 씨. 그리고 옆에 하얀 게 있는 게 이제 모카씨인데 모카씨의 실제 우리가 옷을 해 입는 것은 씨의 껍질에 나 있는 털입니다. 털이 무지하게 많이 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뽑으면은 전체 덩어리 안에 이렇게 씨가 하나 까맣게 들어 있고요. 똑같은 이 솔방울도 이렇게 큽니다. 이 솔방울이. 네.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큰 솔방울. 우리나라는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죠, 지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진들을 몇 개 좀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이 자연 세계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로 구분한다고 했을 때 보이는 세계를 생물계와 물질계로 구분한다면은 생물계는 식물, 동물, 인간 세 세계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자연 세계,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초자연 세계로 영적인 세계로 갈 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밖에 갈 수 없는 그런 현 상황이 있는데 식물의 세계에서 동물의 세계를 보면 모든 게 다 기적입니다. 식물이 나타내는, 동물이 나타내는 모든 반응들을 식물 입장에서 보면은 전부 기적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하는 모든 일들을 동물 세계에서 보면 전부 기적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서 있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기적이죠. 그런데 간혹 그러지 않는 경우가 있는 모양인데 이렇게 얘는 가을에 이제 모기를 많이 모읍니다. 모아서 다 저장을 했는데 나중에 실제 겨울줄에 대해서 꺼내 먹으려고 하니까 어디 숨겼는지를 몰라요. 바보같이 숨긴 돈 찾으라니까 29만 원밖에 못 찾겠다 해가지고 똑같은 것 같아요. 식물은 여러 가지 전설이 있는데 재미있는 전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보면은 꽃잎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요 꽃잎에 요 하얀 게 두 개 안에 마치 쌀을 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식물은 전설이 홀어머니가 굉장히 가난한 홀어머니가 살았는데 이 홀어머니가 홀어머니 외아들. 근데 외아들을 이제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늦장가를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 며느리 역시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시집을 왔어요. 근데 아주 가난하니까 이제 아들은 머슴살이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시아버지 제삿날이 돌아왔어요. 제삿날이니까 그동안 모았던 한 줌 한 줌 모은 쌀 가지고 쌀밥을 해야 되는데 이 며느리도 쌀밥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솥에 이제 불을 지펴서 이렇게 싹 밥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얼마나 불을 떼야 이게 밥이 익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살짝 솥을 열고 그 쌀알을 꺼내서 이렇게 씹어보려고 익었는지 아닌지 씹어보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또 홀 시어머니니까 얼마나 며느리 구박했겠습니까? 매년 시아버지 제사밥을 미리 처먹으려고 이러면서 그냥 두드러펴서 죽었어요. 그 죽은 며느리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아들이 와서 장사를 짓는 그 무덤에서 피어난 꽃이 이 꽃입니다. 그래서 꽃 며느리 밥풀이라는 거고요. 여기에도 아주 그런 유사한 전설이 숨어 있습니다만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잎을 가진 식물인데 이 잎이 한 2m쯤 됩니다. 그래서 요 위에 아이 한 사람 하나 정도는 앉아도 안 가라앉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제주도에도 있고 이게 무슨 식물이냐 하겠지만 여기에 식물입니다. 이게 이름이 자갈풀이에요. 자갈처럼 생긴 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건조한 지역에 사는 식물인데 일주일 만에 꽃 피고 열매 맺고 다 하고 끝내요. 평소에 이러고 있다가 비만 딱 오면은 새싹에 꽃 피고 수정하고 열매 맺고 하는 걸 일주일 만에 끝내버리는 그런 식물. 라플레시아 인도네시아에 있는 건데 이게 요 크기가 한 1m 30에서 1m 50 큰 것은 그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건 아주 고기 썩은 냄새 심하게 나고 꽃이 한번 피었다면 한 100일 정도 피어있는 냄새에 진동하는 시럽하게 하는 이런 꽃이고요.
세계에서 제일 키가 큰 꽃입니다. 한 1m 50에서 2m 가까이 되는데요. 이건 딱 3일밖에 못 핍니다. 그러니까 저 꽃을 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행운이라고 해요. 역시 인도네시아 밀림에 있는데, 그래서 이게 꽃잎 요게 포라는 걸로 싸고 있는데 이것을 벗겨내면 그 안에서 이제 여기 열매가 맺혀요. 근데 요게 다 이제 지고 이렇게 되면 그때서 잎이 나오는 이 줄기를 보시면은 사람 목이 얼마나 큰가를 짐작이 가시겠죠. 이렇게 큰 식물도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거였는데 이 길이가 지금 1m 40이죠. 1m 40이고 여기 하나 안에 있는 주먹 납작한데 주먹만 합니다. 크기가 실제 이런 바다콩이라는 그 콩이 실제로 있고요. 이런 식물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양치할 식물도 있죠. 파리적 잘 아실 겁니다. 요 안에 털이 있는데 털을 딱 건드리면 잽싸게 받아요. 잡아먹고 이것은 이제 좌변기처럼 생긴 건데 요 안에 끈적끈적한 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 안에 이제 들어가서 뭐 맛있는 거 있는가 먹어보려고 들어갔는데 보니까 들어가자마자 끈적끈적하게 빠졌는데 혹시 나올까 봐서 잎을 딱 오므리고 통을 딱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다 소화돼서 죽고 말이죠. 이건 지방울 덩굴인데 되게 이런 식물들이 이름이 좀 조금 특이합니다. 그래서 지방울 덩굴인데 수술은 이게 수술입니다. 이게 수술에서 꽃가루가 여기서 펴요. 여기서 맺혀요. 근데 암술은 여기에 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기들끼리는 수정을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기 썩은 냄새를 막 풍깁니다. 그러면 그 고기 썩은 냄새를 맡고 벌레들이 들어가는데 뭐 벌이나 나비는 절대 이런 데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요상한 파리나 뭐 기타 갑충들 이런 곤충들이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 여기서 막 이제 꽃가루를 묻혀갖고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털이 안쪽 방향으로 한쪽 방향으로만 나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면은 못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 들어가서 냄새, 통발 아시네요. 들어가서 보니까 먹을 게 있는 절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막 아우성을 치다가 자기 발에 있는 묻은 그 꽃가루를 수정시키고 결국은 죽고 나면 나중에 다 죽고 나면 여기 이제 요 꽃은 딱 떨어지고 여기서 열매가 딱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가 본 벌레들은 그래도 괜찮죠. 여기 들어가기 위해서 압사해가지고 다 죽어 있는 모습들입니다. 아까 이병욱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유전체가 사람이나 식물이나 동물 아까 여러 가지 세균 미생물들 비교를 해주셨는데 유전체가 이제 기능이 뭔지 잘 모르죠. 아는 것이 참 극히 드문데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이 유전체 크기를 비교했을 때 사람에 비해서 백합이 10배 이상 크죠. 한 15배 이상 큽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람 유전체는 여기라면은 백합이 크고 사람은 닭하고 거의 좀 비슷하고요. 얘들도 사람보다 크고 초파리보다 조금 사람이 크고 왜 이렇게 사람 유전체가 식물이 사람보다 더 클까? 그렇다고 식물이 더 복잡하냐? 10배 이상 복잡하고 기능이 더 많냐? 섬세하냐? 그래서 이제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혹시 이러지 않을까? 식물이 교수님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식물이 뭐 음악을 들려주면 잘 자란다. 식물도 사랑을 베풀어주면 깨달을 거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했던 분이 있어요. 이분들이 여러 연구를 했는데 식물을 굉장히 정성 들여 키웁니다. 키울 때 막 사람을 이러면 똑같이 사랑한다. 나 지금 밖에 나갔으니까 잘 지켜, 집 잘 지켜, 뭐 저녁에 잘 자, 잘 먹었어, 뭐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주고요. 그러고 나서 이 식물에다가 측정기를 연결해서 식물이 나타나는 반응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식물이 나타내는 반응을 측정하는 측정기를 놓고 자기 시계하고 딱 맞추고 외출하면서 9시에 이렇게 갑자기 횡단보도 아닌 자동차 행도를 건너고 10시에 갑자기 강떨어져서 뛰어내리고 11시쯤 이제 아주 좋은 차를 불러서 이제 타고 집에 와서 그 식물이 나타내는 반응을 보면은 거기 정확하게 9시에 이렇게 확 반응이 나타나 있고 10시에 반응이 나타나 있고 11시에 이렇게 내려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왜 이렇게 되는 거냐? 그래서 이제 다른 실험을 또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식물을 두 그루를 정성 들여 키웠어요. 키워놓고 식물을 방에다 두고 5명을 정해서 1번 그 두 그루 식물 안에 들어가서 각각 다른 화분에요. 그리고 들어가서 면접을 보게 합니다. 가만히 서 있다가 나옵니다. 두 번째 사람도 역시 들어가서 면접을 보나. 세 번째 사람이 들어가서 두 그루 중 하나를 꺾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이 들어가니까 하나가 꺾여져 있었죠. 네 번째 사람은 1, 2, 3번 중에 누가 꺾은지 모릅니다. 지금. 네 번째 사람은 들어갔다 나오고 5번째 사람은 들어갔다 나와서 그 이후에 살아남은 한 그루에 식물이 나타나는 반응을 측정하는 그
그 측정 장치를 연결하고 그 식물 앞에 한 사람씩 서게 만들었어요. 그래도 첫 번째 사람 들어가니까 가만히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반응을 막 일으켰어요. 예, 이걸 가지고 실제로 뉴욕 경찰이 이제 범인을 검거했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피살됐는데 이 할머니 용의자를 압수해보니까 세 사람으로 압수돼서 하나는 조카가 돈을 좀 빌려달라고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돈 없다 메모장에 거절했답니다. 한 사람은 옆집 아저씨가 늘 추파를 던지고 그랬고 한 사람은 우편 배달부가 와서 이제 그 시간대에 또 방문을 했고 이랬는데 가장 용의점이 많았던 사람이 옆집 아저씨였는데 실제 알고 보니까 우편 배달부가 죽였었어요. 그래서 또 이것도 이런 방법으로 실제로 보니까 할머니가 식물을 잘 키웠어요. 그 중에서 건강하고 튼튼한 식물을 골라서 식물 장치를 연결해놓고 범인 그 세 사람 용의자한테 다 미리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가 하나 범인일 것 같은데 범인이면은 식물 기록계가 막 갑자기 움직일 것이다. 심리일법이죠. 그래서 전 해놓고 이 사람들을 저 산속에다 이건 조용한 곳에서 측정을 해야 된다. 산속에다 원막집을 지어놓고 경찰들은 다 멀리 이 반경 500m는 아무도 없다. 들어가 봐라 했는데 갑자기 그 우편 배달부가 들어가자마자 와 그러니까 몰래 가지고 뛰어서 도망가다가 길목을 지키는 경찰이 잡혔죠. 왜 도망갔냐 얘기해봐라 해가지고 이제 범인을 잡았던 근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식물이 또 음악을 좋아하게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식물이 음악을 좋아한다. 음악을 들으면 잘 자나 70년대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 연구를 했는데 미모사라는 게 딱 건드리면 이빨에서 딱 받는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해봐서 효과가 없었고 미모사에다가 라가 음악이라고 인도 음악이 있습니다. 그걸 들려줬더니 뭐 좀 효과가 있었고 여기 호박등 그 고전 음악을 들려줬더니 호박등을 스피커를 감싼 다음에 락큰롤 들려줬더니 막 반대쪽으로 잡아서 막았다. 그런 데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게 특허를 냈어요. 이 음악을. 그래서 소닉 블룸이라는 걸 특허를 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런 음악으로 실제 식물을 키웠던 예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전라남북도 이쪽에는 우도음악, 좌도음악. 우도음악은 굉장히 편안한 음악입니다. 그래서 평지에서 평야 쪽에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주로 이제 파종 때 이렇게 하는 음악이고 좌도음악은 좀 내륙 쪽에서 쓰는 음악입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새소리가 강하죠. 짐을 꽝 치고 깽가를 빠박빵빵 치는 그런 음악인데 이것은 주로 이제 벼 패는 시기에 제일 이때 병충해가 많거든요. 벼멸 병난에 많았습니다. 그때 이제 그 시기에 농악을 하면은 그래서 농약 없이 이렇게 재배하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식물이 왜 이렇게 나타나느냐? 어떤 물리적인 자극을 받으면 식물이 여러 가지 화학적인 정기적인 변화를 일으키는데 식물체는 유리하면서 식물을 혹시 해충이나 또는 병해충에는 좀 불리한 그런 물질을 여기서 식물체가 만들어낸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험적인 데이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했던 분이 농촌정책 그린음악 이완주 박사라는 분이 농촌정책에 있다 이걸 연구를 하면서 연구소를 그만두셨어요.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그만두고 자기가 그린음악 연구소라는 걸 차렸어요. 차려가지고 발명 특허를 들여갖고 이 음악을 팔아 그리고 돈을 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요건 우리나라 음악을 들렸을 때 그 락큰롤 들렸을 때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요. 실제로 한번 들어보시죠. 다시 한번 저희 들어보시죠. 클래식의 부드러운 음악도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다구는 소리, 새 소리, 매미 소리, 물 흐르는 소리, 비 오는 소리 이런 걸 섞어놨습니다. 그래갖고 특허를 냈어요. 그래갖고 이 음악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식물들을 키워보니까 굉장히 잘 자라는 것을 실험적으로 이제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나리에는 진딧물이 많이 끼는데 음악을 안 틀어줬을 때는 미나리 하나에 10마리가 있었는데 그린 음악을 처리했더니 3마리밖에 안 나고 다 도망갔어요. 그죠? 네. 그다음 배추에는 요게 흑진딧물이 42마리인데 30마리 남고 다 도망가고요. 수명은 17.2일, 음악을 한 17.2일 살았는데 12.5일로 빨리 죽었다는 얘기죠.
이제 사물로 들렸을 때. 그래서 실제 시험 데이터인데 이제 그린 음악을 들렸을 때 이렇게 크고요. 음악을 안 들릴 때 병충해가 많이 먹었는데 초음파도 약간 그 곤충한테는 해충한테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초음파를 틀어줬더니 이렇게 좀 근데 그린 음악을 비교했을 때 그린 음악이 훨씬 좋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음악을 안 들려준 것과 그린 음악을 들렸을 때 이렇게 잘한다. 역시 그린 음악과 음악을 안 들려줄 때 훨씬 더 좀 잘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린 음악과 음악을 안 들려줄 때, 그린 음악과 음악을 안 들려줄 때. 그런데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실제 실험적인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식물이 이제 이런 물질을 합성을 해냅니다. 합성을 해내는데 특히 이 가바라는 것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유익하고 해충한테는 사실 안 좋은 나쁜 성분인데 이것을 외국 논문에서도 이렇게 실제로 다루고 있어요. 이게 가바입니다. 지금 이게 아파에서 얘기했던 가바라는 게 간마늘을 붙이게 했었는데 이것을 했을 때 해충이 이게 뭡니까 이렇게 갉아먹는 갉아먹는 그 것들이 어떻게 이제 자라느냐 그런데 훨씬 더 이게 좋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이 논문을 보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틴이나 가바 이런 게 굉장히 아주 아까 해충한테는 나쁘고 사람한테는 좋은 성분이라고 했는데 음악을 안 들려줄 때 비해서 그린 음악을 들려줬을 때 퍼센트가 벌써 뭐 100%에서 249, 171, 110% 이렇게 또 고추만 조금 예외예요 지금. 예외가 나머지는 다 대부분이 다 2배 내지 1배 반 이상, 150% 이상, 200% 이상 이렇게 이런 물질들이 많이 합성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가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일으키냐면 실제로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정상들이 많이 하루에 2시간씩만 다 들려줍니다. 녹음기로.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녹음기로 요새는 CD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들려주는데 하루에 2시간씩만 들려주면 농약 안 써도 되고 그다음에 돈도 더 많이 비싼 값으로 팔고 성분도 좋아지고 이렇게 해서 농가 수익에 지금 경기도 남쪽 지역 충청도 이북 지역과 경기도 남쪽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걸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또 비슷한 연구를 했던 분이 있는데 이제 동물을 가지고 있어요. 쥐 가지고. 쥐를 술을 먹여가지고 술을 먹인 다음에 술을 얼마나 잘 깨느냐 하는 걸 연구했던 거예요. 근데 술을 먹이는 게 쥐에다 음식을 주고 술을 강제로 이렇게 수혈을 못하니까 음식을 굉장히 딱딱 건조한 걸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병을 꽂았는데 물병에다 메탄올을 넣어놔요. 그러면 지가 목마르면 먹겠지 뭔가. 근데 술을 먹고 자고 또 조금 이따 깨서 또 한 잔 먹고 또 자고 또 한 잔 먹고 또 자고 그러면 간이 망가집니다. 근데 그럴 때 간세포 내에서는 이제 알코올 분해 효소가 나와요. 알코올 분해 효소가 얼마나 나왔는지 하는 걸 측정해 본 겁니다. 그런데 데이터는 이제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그 데이터를 보면은 실제 다른 약을 먹이거나 이랬을 때보다 그린 음악을 들렸을 때 훨씬 더 알코올 디하이드로겐 상승이 높았어요. 이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술을 빨리 깨게 할 수 있는 술을 분해하는 효소가 간에 더 많이 합성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이런 걸 우리 학생한테 한번 시켜봤어요. 우리 학생한테. 지금 이 학생 미국에 유학 가 있는 학생인데 그래서 베고니아하고 요건 고무나무 시클라면 이 두 가지를 풀고 이건 나무입니다. 그래서 부산경찰청에 거짓말 탐지기 우리나라 2군데 있는데 서울에 경찰청이 있고 부산경찰청이 2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를 이용해서 한번 식물에다 자극을 주고 어떻게 반응을 나타내는지 한번 봤습니다. 이게 이제 거짓말 탐지기 모형인데요. 요게 베고니아 시클라는 고무나무였습니다. 그런데 방법은 어떻게 했냐면은 요것을 잎과 잎에 자극을 전극을 측정하는 양식을 연결하고 이 한 그루인데 저쪽 다른 잎을 자극을 준다든지 아니면 잎과 꽃을 해보고 꽃과 꽃에서 나타나는 반응을 측정해 여러 가지로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타났어요. 베고니아가 아까 맨 위에 있는데 이건 이제 안과 수술용 작은 가위가 있습니다. 아주 미세한 가위. 그 가위로 아주 멀리 떨어진 곳 잎을 살짝 잘랐어요. 살짝 전혀 안 흔들리게 잘랐더니 이렇게 있다 갑자기 퍼는 식으로 나타났고 그래서 시클라는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해봤어요. 이건
그 냉동 드라이아이스를 가져가서 드라이아이스에다 쇠막대를 얼렸습니다. 그러면 드라이아이스 마이너스 50도니까 50도로 이렇게 드라이아이스로 손으로 만지면은 뜨겁다고 느끼죠? 차갑다고 느끼기 전에 벌써 뜨겁다고 느껴지면서 세포가 그 냉동 내해를 입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막대를 알루미늄 쇠막대를 마이너스 50도로 만들어가서 잎에다가 살짝 이렇게 갖다 대면 벌써 이만큼 가면은 이제 냉기가 느껴지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역시 똑같이 이렇게 나타냈구나. 고문하면 좀 둔했어요, 굉장히. 나무가 좀 둔해요. 그래서 잘랐는데도 아이쿠 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문나무가 둔하면 그럼 자작을 좀 세게 줘보자. 세게 줘보자 해서 요게 자각을 자른 거고 이건 이제 라이타도 왜 그 음식점에 가서 길게 붙이는 거 있죠? 그거 긴 걸 가지고 라이터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전극은 여기 이렇게 연결하고 여기다가 라이터를 가지고 불로 지져봤죠. 지졌더니 차더니 그냥 돌아도 역시 둔하기는 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러면 이제 식물이 나타내는 아까 뭐 아프든지 어쨌든 반응을 나타내는 걸 측정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어떻게 측정하는지. 얘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말하는 식물을 개발해서 돈을 많이 버신 교수님 한 분 계세요.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은 요 화분 밑에다 칩을 묻었습니다. 칩을 묻으니까 땅 속에 화분 속에 칩이 묻어 있으니까 자연히 물이 건조해지면 거기서 목말라요 물 좀 주세요 하는 소리가 나오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애들한테 얼마나 좋겠어요. 야 우리 집에 말하는 식물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도나도 사가서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주면은 또 물을 줘서 고마워요. 물을 줘서 고마워요. 이게 한 3번, 4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잎을 탁탁 건드리면 그 자극이 이제 그 칩에까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아프다 때리지 마세요. 아프다 때리지 마세요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제 실제로 식물이 나타내는 반응이 아니잖아요. 그럼 실제로 식물이 아까 앞에 있는 반응이 나타내는 반응을 센서를 연결해서 혹시 이걸 칩으로 뭘 만들 수 있다면 이거 꽤 괜찮은 것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식물을 가지고 우리가 식물이 없는 공간에서는 한 사람의 생태공간이 5평쯤 있어야 된다. 그래야 별로 안 싸우고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산답니다. 그런데 식물이 있으면 평수가 좀 적어도 그렇게 크게 다툼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교도소 감방에 가서 감방장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도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교도소에서 감방 교도소장이 각 방별로 식물을 잘 키워오는 방에게 혜택을 주겠다. 운동을 더 많이 시켜주고 뭘 많이 좀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제안을 했어요. 그래갖고 각 방마다가 식물을 키우게 만들었더니 그 교도소 전체가 싸움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것은 또 사례가 있는데 보통 뭐 부부들이 이혼할 때 뭐 남북 정치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안 싸우지 않습니까? 주로 뭐 싸우냐면 뭐 왜 양말을 거꾸로 벗어놓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싸우러 왔어요. 뭘로 싸우러 왔냐면은 남편이 부인한테 감자 좀 쪼으라고 했어요. 감자. 그래서 감자를 쪼다 줬어요. 그랬더니 여보 그 설탕 좀 가지고 와. 설탕 왜요? 감자 찍어 먹게. 아니 무슨 감자를 설탕에다 찍어 먹어요? 소금에 찍어 먹어요. 제가 소금을 갖다 줬어요. 이 여자가 설탕 갖고 내가 소금 갖고 왔다고 난리고 싸우다가 니네 집에는 설탕이냐 우리 집은 고가 이러다 싸우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니네 집 옛날 좀 못 살겠다 도저히 이혼하자. 재판장에 갔어요. 이혼하자. 재판장에 가서 왜 이혼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감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기나 들어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판사님 생각해보세요. 뭐 감자를 삶았는데 왜 설탕에 찍어 먹습니까? 안 좋은 것을 소금에다 찍어 먹어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마지막에 판사님한테 물어봅시다. 판사님 어디다 찍어 먹으세요? 감자쌈.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 우리 집에 고추장에 찍어 먹어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판사가 딱 하는 게 있었어요. 자, 당신들은 내가 보니까 도저히 못 합칠 것 같다. 당신들은 이혼해야 된다. 그 대신 위자료 분할에 내가 유력해주겠다. 당신들은 식물을 하나씩 키워라. 이건 재판장의 재량이다. 내가 재판을 하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유력해주겠다. 식물을 잘 키우는 사람한테 유력히 판정을 해주겠다고 식물을 한 그릇 선물했어요. 4주 후에 봅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없던 일을 합시다. 해가지고 이혼 안 하고 말아보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식물체 보면 참 신비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제가 연구하는 분야인데요. 식물이 이제 꽃이 피면 여기서 꽃가루에 수술해서 꽃가루를 만듭니다. 꽃가루가 만들면 이제 감수 분열을 해서 세포가 이렇게 4개가 만들어져요. 암술에서는 감수 분열을 해서 4개가 만들어지는데 3개가 다 태아리고 하나만 남습니다. 이 4개는 다 자살을 합니다. 세포가 자살하고 하나만 딱 남습니다. 그러면 이 꽃가루가 암술머리에 딱 떨어져서 여기서 꽃가루를 만드는 단계, 혹시 꽃가루가 잘못 만들어질까 봐서 감시하는 장치가 한 16번 정도 있습니다. 16가지 정도.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암술머리에 떨어져서 이제 쭉 수정을 해야 여기서는 발화를 해나가죠. 그럼 발화해 나오면 이렇게 쭉 자라갑니다. 자라가는데 이것이 이제 수정하는 거고 이것은 원래 꽃가루도 세포니까 그 세포의 핵입니다. 왜 얘들이 수정을 건데? 수정을 끄면 빨간색 이 핵이 수정해야 되는데 왜 얘들이 먼저 수정으로 안 나가고 까만색을 먼저 내보내느냐? 정찰병입니다. 혹시 나가다가 혹시 문제가 생기면 연락을 해라. 그래갖고 정찰을 하기 위해서 먼저 내보내요. 그것도 이 터지는 구멍이 있냐? 이렇게 나가면 맨 끝으로 팍 들어가야 될 것 같죠? 맨 끝으로 안 들어갑니다, 절대로. 요 터지는 구멍이 맨 끝이 아니라 중간쯤이 터져요. 안으로 더 들어갔을 때. 그래서 그쪽에서 싹 새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끝이 터지면 갑자기 팍 나가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쯤 터져 나갑니다. 요게 R세포인데 요거하고 얘하고 수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세포로 바로 들어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옆에는 이 세포로 들어갑니다. 요 세포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또 정찰을 또 해요. 해가지고 야 이상 없는지 살펴봐라. 이상이 없으면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수정을 할 때 이제 요게 가운데 까만 거 2개하고 빨간 거 하나하고 수정하고 그다음에 요 까만 거 하나하고 요 빨간 거 하나하고 수정해갖고 배젖이 만들어져서 이제 이렇게 쭉 자라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이 굉장히 정교하게 이루어집니다. 특히 식물이 이제 꽃가루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요게 식물 꽃가루입니다. 지금 꽃가루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들이 있는데 요 세포가 꽃가루로 앞으로 만들어져 갈 세포예요. 그런데 요 주변에는 요 세포가 이 꽃가루를 채측근해서 감시하자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퇴화하는 세포인데 이 세포는 보통 식물 세포는 세포가 가진 것이 뭐냐면 DNA를 가져야 되고요. 막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사기구, 가지 그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촉매할 수 있는 효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야 돼요. 3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세포입니다. 바이러스는 3가지 중에 막이 없기 때문에 이제 대사기구도 없지만 세포라고 인정을 안 하죠. 그런데 이 세포만큼은 특별하게 특수한 세포입니다. 이 세포는 이 종류는 이제 괜찮지만 다른 종류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세포가 핵도 2개짜리, 3개짜리 뭐 다양한 모습들이 있어요. 정상적인 세포는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포가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둘러쌉니다. 이렇게. 대통령 경호할 때는 최측근에 있는 사람은 자기 몸이 그 총알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덮어싸듯이 완전히 덮어쌉니다. 그러면서 기능을 해요. 식물체에서 유일한 세포입니다. 식물 세포는 세포벽이 있어야 기능을 하는데 세포벽이 없이도 기능을 해요. 다른 데서는 어디도 이런 기능을 하는 세포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세포들 다 태아돼서 꽃가루가 만들어지는데 더 재미있는 것은 이 꽃가루의 마지막 끝벽은 너무나 아주 단단한 물질로 덮여져 있어서 왕수에도 안 녹아요. 성분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지금 석유 시추할 때 이 석유 배사 구조에 이게 지상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석유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파물 때 시추를 해가지고 시추공 중간중간을 잘라가지고 그 안에 화분이 꽃가루가 들었는지 아닌지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쭉 들어가다가 한 1000m까지 들어갈 때는 꽃가루가 그 위는 쭉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공합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꽃가루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화석 속에 수백만 년, 수천만 년 화석 속에 꽃가루가 다 그대로 보존이 돼 있어요. 그 이유는 이 바깥쪽에 껍질이 됩니다. 왜 이 껍질이 이렇게 단단할까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철저하게 수정하기 위한 그런 장치로 검색하는 장치로 만들었습니다. 혹시 자녀들 결혼시키시려면 선을 어디서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혹시? 예, 부산 롯데호텔 커피숍인데요. 이런 데서 선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 상대방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이뻐 보인답니다. 그래서 우리 결혼 중매 업체가 디오라는 게 있어요. 디오라는 데서는 다른 회사에 비해서 성공률이 2배 높아요. 왜 그러냐? 디오는 철저하게 이런 데서 만나요. 야외에서 만나면 또 안 된답니다. 그러면 너무 관심이 머리 퍼지고 이런 딱딱한 흰 공간에서 만나려면은 상대방이 여기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가면은 굉장히 멋있고 이뻐 보인답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상견례로 시간 할 때 꼭 이 자리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식물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풀,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는 과목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되어 있는데 성경에 나온 식물이 식물 이름을 총 해보면 124종 내지 135종 뭐 사이에 있어요. 왜 정확하지 않느냐? 이게 식물인지 아닌지 정확하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만나가 식물이다 주장하는 성경 생물학자도 있고요. 아니다 하는 학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뭐 그 당시에 시나이 반도에 많이 자라는 식물체, 식물들이 온도가 내려가면 밤에 되면 뭔가 이렇게 분비물을 내뱉어요. 분비물이 떨어진 게 이게 하얀 설탕과 딱 만나처럼 생겼답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는 그것이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그래서 이런 성경 식물 이런 데 보면 이제 그 식물 하나하나의 어떤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오죠. 뭐 이름도 현재 우리가 이름 뭔지도 모르는 그런 식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야곱이 신풍나무, 버드나무, 살구나무 가지고 양떼, 염소떼를 늘려갔던 사건들을 아무튼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염소는 원래 까만색인데 까만 흰 점이 있는 염소 나오면 다 자기 달라고 그러고 양은 하얀 양인데 까만 점이 있는 양이 나오면 다 달라고 해서 했었죠. 그런데 그때 이제 물 먹으러 올 때 세웠던 나무가 새나무인데요. 버드나무, 살구나무를 가지고 신풍나무, 신풍나무를 알고 이게 플라타나스더라고요. 플라타나스. 그래서 아마 이 세 가지 뭔가 성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혹시 이제 이런 건 신학하는 우리 신들기 교수님 나중에 좀 멘트를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뽕나무도 또 이렇게 있어요. 뽕나무. 뽕나무가 성경에 이제 똑같은 뽕나무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다르죠. 달라서 예수님이 저주했던 그런 뽕나무는 요방나무, 삭개고 올라갔던 뽕나무는 이 나무인데 삭개고 올라갔던 나무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개무화과 혹은 돌무화과라는 나무입니다. 실제 왜 이게 뽕나무로 번역이 되느냐? 중국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상수로. 여기 뽕나무 상자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는 중에 이제 뽕나무로 번역해서 우리 성경에는 다 뽕나무로 되어 있지만은 실제 뽕나무는 시골에 사실 분은 알지 모르겠지만 올라오면 잘 찢어져요. 뽕나무는 못 올라가게 합니다. 어른들이. 그런데 이제 뽕나무가 이렇게 다른 나무더라 이거고요. 무화과나무도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무화과나무 이제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됐을 때 무화과 반죽을 갖다가 피부병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왜 이랬을까 생각하고 일본 학자가 여기서 항생제를 추출했죠. 항생제 추출하고 특허를 냈었는데 특허 내자마자 바로 더 좋은 항생제 나오고 돈이 하나 더 나오고 하여튼 근데 이제 종기가 나서 이렇게 된 걸 가지고 힌트를 얻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식물이 이렇게 생각하고 반응할 수 있다. 그 대신 식물에게 사랑을 베풀어줘야 된다. 문제는 이게 이제 과학은 뭐냐면은 리프로듀스블 해야 돼요. 내가 하나 다른 사람이랑 똑같은 반응이 나타나는데 식물이 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죠. 오늘날 과학은 누가 하나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식물이 그러지 않다는 게 있어요. 문제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정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좀 많습니다만 하여튼 식물은 굉장히 칭찬도 하면 좋아지고 식물이 하는 성생활은 시간이 너무 촉박 사실 30분 이렇게 저 슬라이드를 못 넣는데요. 식물이 결혼하는 것, 식물의 성생활을 한번 너무너무 아프다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주 정열적인 경우도 있고 은근하고 끈기서 기다리고 심지어 수정하기 위해서 이틀 반을 기다리는 식물도 있어요. 수정하려고 갔다가 소나무 같은 경우는 수정하기 위해서 1년, 반년을 기다립니다. 반년. 그렇게 기다리는 이런 것이 있어서 그래서 식물이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가 아니라 남말은 풀이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나무 앞에서 풀 앞에서